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7월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며 국내 투자자들이 나스닥 펀드에 대거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스닥 펀드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4천억 원 넘게 주식은 팔고 채권은 또 3조 원 이상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올 2월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5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채권은 올 상반기 내내 6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한 겁니다. 농심 미국 법인이 K푸드 열풍과 코로나19 효과로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은 1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잘 달리고 있죠.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1.63%나 급등합니다. 코스닥도 개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와는 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는데 지난주 말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특히나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전화 상담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2시 50분경부터 저희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장이고요. 객장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금호석유, 포스코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ENF 테크놀로지, 하나머티리얼즈, RF텍, 하이비전 시스템 등 IT 관련된 종목군들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콜마 B&H, SPO셀, SM, 상하프론테크 등으로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외적인 그런 코로나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 대형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다면 오늘은 업종 관련 대표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또 기관 역시 또 양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오늘 1,7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사는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은 이대로 잘 갈 것 같고요. 내일장도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 의해서 시장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역시 외국인 순매수를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같이 순매수가 나타난다면 이 대형주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그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게 오늘 들어오는 게 하루짜리 일회성이라고 하면 다시 종목별 장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순매수 여부를 체크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여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의 김현겸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그 밖에 이 시각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한국전력, 시젠, 두산퓨얼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시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시젠의 몸값도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시젠이 현재는 전날 대비 3.94% 올랐고요. 거래가 17만 9,3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17만 5,900원부터 최고가 18만 3,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 공포에 시젠이 다시 전성기를 맞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1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시젠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HLB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6%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만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상승폭 키우면서 장중 2만 원 넘어섰고요. 최고가 2만 150원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되면서 대표적인 여름 계절주인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지난해보다는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달 말부터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높아지는 전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두산퓨얼셀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7%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39,6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면서 최고가 42,500원을 12시경에 터치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경제와 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수소 관련 정책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두산퓨얼셀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61% 오르면서 1,129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1.71% 올랐습니다. 가격은 29만 4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0.99% 오르면서 28만 8천 원대, 에어드라는 9% 넘게 많이 내렸고요. 가격 232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보시면요. 라이트코인과 이오스가 각각 1%대 오르는 가운데 이오스 3,19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시장 이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또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 정리하면서 이슈들 정리해야 될 텐데 이번 주는 어떤 점들이 있죠? 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같이 또 연결되면서 어떤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가장 먼저도 오늘 원래는 7월 13일 날 월요일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내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관련돼서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쪽의 세부 사항들이 내일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관련된 회의를 이제 월간 1, 2회 대통령이 주재해서 이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이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많게는 저점에서 3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만큼 내일 발표가 되면서 1차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기점을 삼아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오늘 신규 상장됐습니다. SK 바이오팜 이후에 관심이 높아진 신규 상장 시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마크로젠이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강한데 마크로젠은 약한 모습들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오늘 이제 두산 모트롤 비지가 본입찰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흥행에 성공한다, 즉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각이 청신호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중국의 6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되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5월 달까지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한국이 선전했습니다. 내수의 아무래도 보강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많게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적게는 한 20%대 정도씩 다 줄어든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쪽은 내연기관 중심으로는 위축이 돼도 전기차는 6월 달부터 상당히 빠르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 판매량을 볼 때는 전기차 관련된 쪽을 먼저 또 챙겨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7월 14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나오는데 다시 감산에 대한 동향들이 돌아가는 만큼 이에 따른 부분들이 나오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중국의 6월 무역 수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는 발표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NBF 비즈니스 낙관 지수를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비즈니스 낙관 지수다 보니까 기대 심리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저점은 확보했는데 그래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100 이상은 상회를 해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기대를 할 텐데 지금처럼 미국이 확진자 수가 6만 7만 명을 넘어드는 숫자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또 올라가기도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금융주인 JP모건 시티그룹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델타항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항공주는 지난 금요일 날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덜어내고 있는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 어떤 손실이 얼마인지 게다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또한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또 전망을 자세하게 안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7월 1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고용 동향, 6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수입 물가지수는 반등하는데 수출 물가지수는 그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출 물가지수의 변화가 나와야 될 상황들인데 이에 따른 흐름들이 일단 7월 달 10일까지의 데이터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수출 관련된 모멘텀을 좀 찾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6월 달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의 추이를 지켜보게 되면 중국은 빨리 올라와서 안정은 돼 있는데 더 확장되지 못하죠. 그럼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빠르게 돌아와서 어떤 절벽 이후의 모습을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보통 지금부터 한 7, 8월 달 사이에 확인이 된다라고 되면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은 미국에서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알코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지금 2분기 실적은 기대가 없고요.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7월 16일 목요일 날은 한국의 7월 금통위가 개최가 되는데 금리 관련된 쪽에 더 변화는 없겠죠.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 즉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안 좋은데 희망의 끈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쪽도 눈여겨보면서 관련된 코멘트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A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는데 리튬이온 2차전지 장비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에서 시장에서 좀 또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점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2분기 GDP 모두 다 미국과 비교해서 같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에 비해서 빠르게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여전히 어떤 2분기의 여파들도 그렇게 크게 회복은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소매 판매 관련된 쪽의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충격에서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점으로 보여지는 0 이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어떤 빠른 어떤 보복 소비까지도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소비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불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모건 스탠리와 넷플릭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일단 이번 실적 흐름들이 자신감은 높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투자 관련된 동향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컨텐츠 주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 발표하는 실적과 금요일까지 종목에 대한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7월 1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EU 정상회담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또 경기 부양책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7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소비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적어도 90대 이상으로 들어와야 안정권인데 빠르게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도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이어지고요. 금통이 있고 코로나19 확진세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안고 가겠다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만 나오면 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충격은 또 한 번에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움직이는 장이 아닌 좀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 쪽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지표나 또 기업 실적 계속 시장에서 변동성 요인을 키우는 가운데 특히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기대를 강하게 거는 부분들은 좀 적다. 특히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삼성전자, 금융주 그리고 이런 어떤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과 섹터들이 좀 움직인다는 쪽에서 언택트가 한풀 약간 꺾이고 어떤 소외주들이 움직인다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2분기 실적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기 때문에 동향들 좀 더 체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섹터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소부장, OLED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대선 전국인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경제 쪽인가 봐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바이든의 경제 정책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를 주기 위해서 4년간 7천억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동맹국가 협력해서 부품 공급망을 아예 재배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투자, 친환경 청정 에너지 도입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무화시키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 조달의 23% 이상을 미국 중소기업에 발주하고요. 대신 중소기업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 이상 올리도록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를 통해서 블루칼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과 같이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비와 관련해서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고요. 또 차세대 산업을 지배를 통해서 최소
600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블루 칼라들이 상당히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 바이든의 공약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안 있었나 봐요. 내 공약 표절했다, 잡탕 공약이다, 이런 좀 비난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카드로 좀 반격을 할까요? 네, 현재 미국 대선 후보들의 그 지지율을 보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비해서 9%포인트 우세지만,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백인 지지율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10%포인트 정도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열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남성의 이탈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한 전략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백인 남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백인 노동자 비율도 많고요. 또 전체 투표권자의 50%가 백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6에서 한 7%포인트 좀 웃돌고 있는 수준이지만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일주의를 해서 미국 제품을 사는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는 쪽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바이든의 경제정책 공약 중에는 백인 부자, 기업인들이 싫어하는 법인세 인상, 또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그 급여 감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차 현금 살포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 카드로 지금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하원의 다반수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추진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편으로 그 백인 유권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편가르기 발언이라든지 미국을 분열시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대선이 임박해서는 정책 상황이 매우 혼란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의 증시를 조금 이제 여쭤볼게요. 민주당 정권 탄생이 나올 것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바이든의 지금 우세가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은 감세나 규제 완화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오히려 그 올드 경제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더 구경제주보다는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300조 원에 달하는데요. 또 이는 그 도요타 자동차의 그 240조 원보다 웃돌고 있고요. 주내 시가총액은 88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 5개 항공사의 시총을 모두 더해도 66조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97조 원 정도로 인텔을 제쳤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디지털과 관련된 그 바이든 경제 정책 공약의 수혜주들이 아무래도 큰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요. 향후 정권 교체에 대비해서 주도주 변화라든지 산업구조 변화가 더 뚜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지금 나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가팜이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불리는 IT 그 플랫포머들의 상승세는 포스트 트럼프죠. 민주당 정권 탄생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그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당선 예측확률을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조 바이든이 6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2%. 차이가 지금 적게 나는 수치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트럼프의 재선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반응을 보일 텐데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까요? 네, 당장 오늘 미국의 대선이 실시되면은 트럼프가 낙선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제 누가 이길지 아주 확실해지는 시점은 8월 전당대회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8월 17일, 공화당은 8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9월 말서부터 10월 사이에는 세 차례 TV 토론회가 있는데요. 9월과 10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주시장이 매우 민감한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과거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포드 대통령 때는 76년, 그리고 그 카터 대통령이었던 80년,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는 92년, 이번 세 번이었습니다. 이때 S&P 움직임을 보면 선거 직전에는 조정 국면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9월과 10월에는 약세 그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도 정권 교체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대선 직후부터는 그 당시에도 불확실성 해소로 연말에는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상하 양원, 과반수를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 정권 운영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의외로 강한 상승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최강 경기의 향방,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 반격 카드가 선거에 영향을 주겠지만 6월처럼 실업률이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한 트럼프의 재선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의회 다수 정권 탄생에 준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앞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탄생을 하게 된다면 경제정책 방향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좀 갈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오바마 케어가 다시 부활된다는 거고요. 또 고용 안정책,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부담, 격차 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지출도 크게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복용강료,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복제약품 같은 쪽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실시한 기업 감세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S&P 같은 경우에는 1주당 순이익이 $2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의외로 S&P라든지 다우지수는 그 상승세가 둔화되고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강한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은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비둘기 파기 고요. 또 WHO라든지 파리 협정의 복귀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동맹과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보조금 문제 외에도 환경이나 인권, 홍콩의 국가 안보법과 관련된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와 협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과잉 유동성 장세,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전자선거래, 클라우드 컴퓨터, 원격 작업, 온라인 게임, 온라인 진료, 그리고 또 새로운 일상이라는 뉴 노멀과 관련된 종목들로는 아마 주시장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ESG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아마 그 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트럼프의 정부 정책 수혜주인 국방이나 에너지,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하반기 시장이고요. 미국 증시 얘기 쭉 해봤는데 중국 시장 요즘에 워낙 잘 달리잖아요. 미국 나스닥도 신고가고 중국도 잘 달리다 보니까 잘 달리는 두 시장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이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소장님이 같은 질문을 받으시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주가 조정을 보이면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증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그 센티먼트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세파가 강세파를 좀 웃돌고 있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의 센티먼트는 2월 주가 급락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기관들의 그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개선이 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승 랠리는 앞으로 기대할 수가 없지만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세가 미국 증시는 의외로 탄탄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강 경제지표 호전이라든지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는 SMIC의 기업 상장, 미국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올드 경제가 많은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주가 수준을 보면은 PER 17배 수준에서는 항상 조정을 줘왔다는 점에서도 이번에도 1차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언택 관련주, 5G, AI, 로봇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스닥 증시처럼 상대적으로 상하이 증시보다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프라이빗 뱅크라든지 다국적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가들에게 금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 고평가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서 금을 좀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규모 IPO 추진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 전쟁이 미중 간에 지금 한창인 상황 속에서 경영난에 따른 이런 이유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중국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굴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G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조달과 장비 수출이라는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모두 꼼꼼히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부 펀드라든지 지방 정부의 그 반도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지원해 왔지만 지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무려 1조 엔이니까 170조 원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커창판을 통해서 8조 5천억 원을 조달하고요. 또 정부 펀드를 통해서 40조 원 정도로 더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TSMC의 파운드리 업계를 대체할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한국처럼 회로 선폭이 3나노, 5나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SMIC 같은 경우는 14나노, 그리고 주력인 20나노가 주력이기 때문에 고기능의 5G 스마트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로 선폭을 미세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쪽에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미국이 납품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국 제조 2025에 제시된 반도체 지급률 70%거든요. 이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가 됩니다. 2024년도에도 중국 정부가 이런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20% 전후밖에 못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TSMC, 인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무려 60% 정도로 차지하는데 먼저 TSMC가 중국을 떠났고요. 또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압력에서 추가 증설이 할 수 없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는 그야말로 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SMIC의 그 기술 수준은 TSMC에 비해서 한 2세대 정도 뒤처져 있는 상태고요. 랜드 프레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국 자광 같은 경우에도 128층이죠. 적층 구조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양산될지 수요를 끌어올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만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메모리 집적도를 현재보다 1000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굴기는 중국의 꿈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 쪽 반도체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예, 돈워 리포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워 리포트의 주인공 이주연 스탠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딱 일주일째예요. 돈워 리포트. 네, 맞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지금 손절 처리된 종목도 있고 네. 모든 종목이 다 잘 가면 좋은데 맞습니다.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변에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재밌다고 뭐 좀 따라하기 쉬운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좀 종목 좀 더 잘 골라봐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진짜 친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돈워 리포트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운영 원칙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돈워 리포트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거고요. 편입 매수가는 금일 종가입니다. 5종목까지 포트에 편입 가능하고 목표가는 3번까지만 수정 가능합니다. 소개된 2종목 중에서 오늘도 2종목이 나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 투표로 한 종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돈워 리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고 현재까지 수익률은 어떤지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0.2% 올라가고 있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갈까 말까 하네요, 저 종목은. 그리고 한국알콜이 많이 올라왔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벌써 목표가를 단숨에 달성을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소폭 빠져있는 상황인데 포트폴리오 전체로 본다면 상황이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상황인데 이제 조금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황 어떤 건지. 위원님 어떻게 저희가 AS를 좀 받아볼까요? 네,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 추천드린 날 이후에 주가 시세가 좀 강하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예. 바로 갭 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저항 추세대를 오늘 살짝 뚫어놓고 지금 현재 음봉으로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원격 이제 진료 관련해가지고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우상향 정배열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종가에 뭐 아래 꼬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는다 하면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유비케어 들어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가져가요, 그냥? 네, 뭐 일단 뭐 손절가 터치도 없고요. 예. 이대로 그냥 한번 가져가 보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제 예. 2차 전지 제가 이제 조정 이제 시가를 띄우면 바로 시세가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가 못 띄우면서 조정이 한 3일 정도 나왔습니다. 21선을 오늘 이제 밟고 있는데 이동 평균선 보시면 각도가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종목 역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A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노리포트에 오늘 편입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먼저 후보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후보군인가요?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해온 거는 예. 1번이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PCB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PCB는 보시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데 초록색으로 이제 기판 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약품,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약 회사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반도체 쪽인 거죠? 코리아 서킷은 한마디로? 네, 반도체 기판도 만들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도 만들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섹터가 다릅니다. 코리아 서킷, 국제약품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면 좋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 2번을 통해서 1번이 코리아 서킷, 2번이 국제약품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받는 동안에 이제 어떤 종목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코리아 서킷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반도체 패킹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 기판이나 이제 요새는 그 약간 플렉스블한 그런 폴더블 폰 나오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기판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 부품에 이제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9월달 작년 9월이죠. 대기업인 이제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에서 이런 메인 기판 사업을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PCB 관련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괜찮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3월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주가를 회복을 완전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 살짝 돌파한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인데 실적이 이제 전년도에 19년도에 영업이익이 139억이 나왔습니다. 그 18년도에는 이제 적자였었고요. 3분기부터 이제 대기업이 사업 철수를 하면서부터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올해 1분기에 이미 영업이익이 이제 89억,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70% 정도 이미 달성을 했죠. 그리고 폴더블 폰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폴더블 폰 가격이 이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기판을 납품하다 보니까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국제약품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회사가 이제 마스크도 생산하고 있고 이제 페니실린 부분의 매출이 좀 괜찮다 보니까 이 흑사병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약품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 이제 치료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급등할 때 함께 급등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크게 거치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으로 약 한 3, 4개월을 꾸준히 횡보를 해온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주 약하게나마 우상향 흐름을 찬찬히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마스크 판매 호조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전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56억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이미 61억을 달성하면서 전년 실적을 넘어섰죠. 올해 약 한 150억 이상 영업이익 달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이제 8월에 임시 주총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등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기 판매업에 대한 사업 목적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정관 변경에 대한 이제 임시주총인데 이 부분이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한국판 빅딜 해서 그린 뉴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슈가 내일 발표가 나오고 나면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종목은 그러한 이슈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제약품까지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종목 가운데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 찾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을까요?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시청자의 픽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국제약품보다는 코리아 서킷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리아 서킷, 네. 선택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물론 두 종목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네. 코리아 서킷 실적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현재 그 주가 5일선 위로 올라와서 거래량이 나오고 어제 오늘 해서 단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최소 못해도 전고점을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14,7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 너무 아래까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 하면 조금 아래까지 12,000원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한 12,500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손절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손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바로 전고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약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QR코드를 지금 터치를 해보시거나 카메라로 찍어보신다면 또 바로 한 번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현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